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이건 좀 쉽게 생각하자면 감사보고서는 우리 국내 법인만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감사보고서는 국내외 글로벌 전체 그리고 애터미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홍삼단이라든지 이런 회사까지 포함된 감사보고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먼저 저희가 일반 감사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이제 화면이 떠요. 뭐가 많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보면 머리만 아프고요. 손익계산서를 저는 그냥 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넥스트 이코노미 여기 저희 요 잡지 많이들 애터미 하시면서 많이 접하고 계시죠, 이 잡지. 여기서 발표한 애터미 주요 실적표에 보니까 요렇게 몇 가지 항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면 되겠구나. 그 수십 가지 항목 중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요 항목 중에서 몇 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14단기, 13전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전분기 그리고 지금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터미 감사보고서는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놨습니다. 2023년도는 올해가 마감되고 나서 내년 5월 정도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체 저희가 상품 매출을 우선 보시면요. 기타 매출과 상품 매출을 합친 금액이 또 이제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고요. 요즘에 아무리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기업들 성적이 처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국내에서만 매출이 1조 4천억이 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원가율 볼게요. 우리 애터미 사업 공부하다 보면 원가율 굉장히 중요시 말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기준에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원가율이 다시 3.3% 정도 나왔다. 다시 3% 이게 어느 정도냐면 21년도 기준에 동종업계 싹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의 평균 원가율이 35% 정도 됐어요. 애터미는 그보다 약 8% 높은 43%나 높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쓸데없는 곳에 돈을 더 쓰기보다는 정말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가율이 높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자료도 여기 놓고 갈 테니까 사진 다 안 찍으셔도 돼요. 네,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2018년도 기사이긴 한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화장품 내용물보다 용기 가격이 더 비싸대요. 화장품 업계에서. 그래서 화장품 판매 가격의 원가 비중은 10%도 안 된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사면요, 그 안에 우리 얼굴로 들어오는 것들은 1,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스킨케어, 여기서도 스킨케어 활발히 하시잖아요. 스킨케어를 할 때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애터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 평균 원가율이 여기서는 좀 크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10%가 안 된다고 했는데 보통 5%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뭐예요? 200만 원짜리 화장품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실 원가율은 1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박한길 회장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 애터미 화장품도 광고하고 백화점에 진열하면 200만 원짜리다.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 우리 애터미 원가율 아까 43% 정도라고 했죠. 자, 그럼 40% 잡을게요. 그냥. 그죠? 40% 잡고 19만 8천 원. 여기에서 40%면 얼마일까요? 8만. 그렇죠. 8만. 10만 원에서 40%는 4만 원이 그죠? 계산 잘하셨습니다. 8만 원 정도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화장품이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일반 화장품 업계에서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 이 원가율 8만 원이 5%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20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160만 원에 팔릴 세트였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소비자분들께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처음에 19만 8천 원짜리라고만 말씀드리면 너무 싸다 뭐다 하시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스킨케어 중에 계산만 해드려도 그래? 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요. 자, 애터미 또 면도칼 경영 있죠. 그게 이제
판관 비율에서 조금 볼 수 있는데 판매 관리 비용이겠죠. 판매 관리 비용 얼마나 새는 돈 없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느냐 회사가. 근데 따져보면 다른 거 볼 거고 애터미는 판관 비율이 21.9%인데요. 이 판관비 중에서 택배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비교를 하니까 직쿡과 아메이하고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직쿡 아메이는 10%가 넘는데 애터미는 택배비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니까 4.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판관비가 이제 지금은 21%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10%도 안 되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뛰었냐? 왜? 애터미는 전담 택배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담 택배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판관비가 21%로 됐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니까 빼고 나머지 판관비만 보면 가장 낮더라. 그래서 회사는 정말 말로만 면도할 경향이 아니라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이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던 게 있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제가 전라도 광주의 보험 본부장님, 지점장님이 애터미 배우로 세종으로 오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지점장님이 재무제표를 쭉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판관비가 낮아서 좋다. 제가 왜요? 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알고 있다. 요즘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높아도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적자다.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낮은 비용의 판관비가 있다는 것은 세는 돈이 없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깊이는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랬죠. 칭찬하길래. 네. 자 다음은 회장님이 그러셨죠. 우리 동종업계가 라이벌이 아니라 일반 유통 채널과 경쟁하겠다. 그래서 판관 비율을 일반 동종업계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판관 비율이 택배나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21%였죠. 그죠? 이마트는 24.4%, 롯데쇼핑 49%. 왜냐? 얘네 택배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쿠팡 23%, 마켓컬리 39%. 판관비가 애터미보다 훨씬 월등히 높고요. 쿠팡하고 마켓컬리 같은 거 밑에 있는 것은 여기 순이익률이에요. 이미 얘네들은 적자인데 그냥 치킨 게임으로 버티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애터미는 작년 기준에 순이익률이 10%대였어요. 판관비는 가장 적고 내가 남겨 먹는 돈은 가장 남겨 먹는 돈. 어쨌든 회사도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남겨 먹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회사가 어떻게 많이 벌고 있고 어떻게 잘 운영 중이다를 보여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겉만 번지를 하다가 속이 썩어 나가서 갑자기 무너지는 회사들 많죠. 뭐 특히나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코인 다단계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애터미는 속은 어떤지 보니까 일단 빚이 얼마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빚은 2021년도 기준에 부채를 약 160억을 갚았더라고요. 대신 우리 자산은 보자, 얼마를 늘렸는데 자산은 죄송해요 234. 빚은 줄였고 내 자산은 늘렸고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총 부채 비율이 3.6%나 감소했어요. 그 어렵다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빚을 점점점 갚아가는 회사다. 정말 안정적인 회사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비 13.8%. 우리 빚을 점점 줄이고 있다. 그런데 보통 이 재무제표를 볼 때 부채 비율은 보통 한 100% 정도, 부채 비율이 100% 정도면 좀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100%보다 훨씬 낮은 13.8%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에서는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뭐냐면 1년 안에 내가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자산의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지금은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날 큰 일이 생겼어요.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픈다든지 갑자기 속도 위반해서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된다든지 목돈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아무리 가진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현금화하지 못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애터미는 그렇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유동 비율이라고 해서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유동 비율만 기억해 놓으셔도 돼요.
이 유동 비율만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이 사람 재무제표 좀 볼 줄 아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403%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평가하기를 이제 이 유동 비율이 한 150% 정도 되면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200%가 넘으면 유동 비율이 200%가 넘으면 아우 정말 이상적인 회사 정말 운영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애터미는 뭐예요? 무려 403%다. 그러니까 위기에도 강한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위기가 와도 빠르게 현금화해서 빠르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유동 비율을 조금 더 깐깐하게 따져볼게요. 자, 뭐냐면 당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자 비율. 당자 비율은 아까 우리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 재고 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재고 빼고 더 깐깐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22년도에 애터미 당자 비율은 361%. 지금 코스피 1위, 삼성전자가 212%거든요. 무려 애터미가 361%로 정말 안정성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이코노미 6월 5일 호에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추가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이렇게 기억해 두셔가지고 우리는 유동 비율과 당자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회사예요라고 말씀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트 들어가셔서 그 보고서 직접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넘기시면 되더라고요. 저도 넘겨보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부금 있죠. 기부금은 워낙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 이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21년 기준으로 업계 탑 1이죠. 네. 비율로 2.04% 탑 1이고 점점점 저희가 100조, 1000조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장님의 마인드가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기부금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기부금도 1등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아직 뭐 요거는 그냥 후문입니다. 뭐냐면 지금 아메이 하시는 분들 자꾸 저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주주 회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회사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그 주주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외부에서 온 전문 경영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배팅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쫙 한 다음에 매출 쫙 올리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 아드님이 경영 수업 받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마인드가 그대로만 간다면 우리 애터미는 정말 아름다운 회사로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요거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인데요. 자, 2019년부터 볼게요. 여기서 하는 평균은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전체 평균을 낸 것이고요. 대상 기업은 애터미겠죠. 자, 19년도에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한은 평균 1.8%, 애터미는 14.8%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20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는데 한은 평균 마이너스 0.2%. 그런데 애터미는 무려 28%. 다른 회사가 다 마이너스 찍을 때 우리는 28%까지 올라갔다. 근데 21년도에 보니까 한은 평균이 19%인데 우리는 11%밖에 안 됐네. 우리가 못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올라간 곳에서 또 올라간 거고 얘네들은 쭉 바닥쳤다가 올라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이제 증가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터미가 이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매출이 증가되고 있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뉴스 자료 많이들 보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게 이제 총 자본 순이익, 자기 자본 순이익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놔두고 갈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저는 좀 이제 사실 쫄보예요.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안정성을 좀 많이 봤는데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굴리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뭘 하든 끌어와야 되느냐가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보통 평균 기업 자기 자본 비율이 45%대인데 애터미는 8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애터미는 순수 내 돈으로 하는 비율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차익금 의존도가 0%입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 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다른 회사들의 2배나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얼마나 테이블 빨리 돌리느냐인데, 제가 아까 우리가 좀 많이 잘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 잘 남긴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또 회전을 해서 우리 애터미 사업의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까먹고 그냥 금감원의 그 감사보고서 보세요. 요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 이거 뭐 사업자들, 소비자하고 얘기 나눈 내용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좀 알고 있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이 붙었어요. 연결은 글로벌 포함한 것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 매출이 1조 9천억이 넘었습니다. 2조 넘었다라는데 수수료 빠져서 그래요. 여기 부가세 넣으면 2조 2천억 훨씬 넘죠. 거기에서 또 보실 게 요 밑에 매출 애누리가 있어요. 매출 애누리. 이게 뭘까요? 매출 애누리 수당. 그래서 그 7,500억이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라는 여기 이제 매출 애누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돈으로 주냐? 아유 봐라 여기 있지 않나 줬다. 감사보고서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가세를 포함하기 전 금액에서 35%가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2조가 넘는 금액의 35%를 책정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기업인이라면 좀 꼼수처럼 당연히 부가세 빼고 거기서 35%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애터미는 줄 수 있는 최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제가 4,300원짜리 한번 사보니까 이렇게 신용등급 높다라고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 다 놓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빠르게 지나왔어요. 왜냐? 제가 이거 천천히 하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넘어왔고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다트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가 다 있다. 금감원. 그리고 우리 회사 정말 안정적이다. 직접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임페리얼님이 좀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전에 같은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자, 여기 1번, 이게 2번. 나는 1번을 먹고 싶다. 나는 2번을 먹고 싶다. 그렇죠. 좀 더 같은 맛이더라도 뭔가 보기 좋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임페리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제 아메이하고도 조금 비교를 하면서, 이제 애터미도 소비자를 관리할 때 좀 고급화가 돼야 된다. 왜 아메이 소비자들이 왜 아메이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가면 무언가를 배워올 수 있다. 그냥 막연히 저희 뭐 코로나 전에는 다들 눕혀서 마사지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막연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고, 내가 가서 무언가를 배워오는 것에 만족감을 더욱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스킨케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본사 뷰티 아카데미도 많이 참여해 보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뷰티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싶었는데 남자는 안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붕이었어요. 왜 멘붕이었냐면, 저희 팀에서는 제가 아니고서는 이거 스킨케어를 공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이제 뭐 한번 이제 제가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작년 12월쯤에 스킨케어를 처음 이제 신청하는 그 시기였잖아요. 듣고 싶었는데 좌측 라인은 제가 한번 그 코인 다단계 열풍이 불어서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3장에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때 이번에 그 승급식이 올라가셨던 신 팀장님께서 여기 계셨고요. 근데 올해 환갑이세요. 그리고 그때는 투잡하시는 분이죠. 이분한테 해서 당신이 스킨케어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제 옆에는 또 이제 팀장이 2분이 계신데, 이 팀장님 2분 다 베트남 분들이세요. 네, 한국에 계신 베트남 분들인데, 아유 말해 뭐해.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본부장님한테 그 음성 녹음을 좀 해야 달라 해서 이제 음성 녹음된 걸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걸 다 가지고 소비자한테 우리가 가르칠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만 우리가 좀 하나 알려줘 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뽑아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반응이 괜찮더라. 뭐냐면 자, 첫 번째 여기도 많이 이제 수료하셨고 많이 해보셔서 이 내용 아시죠? 우리가 뭐 라인별로 추천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이 라인들을 전체 라인을 좀 상비약처럼 구비해두고 그날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써야 된다. 요 부분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요 부분 다들 공부하셨죠? 센터에서.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저는 보통 할 때 뭐 더미스, 에피더미스 요거 두 개를 외우라고 해요. 저희 파트너분들한테도. 왜? 요즘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이 이 용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모르면 너무 무시당하더라고요. 저희가 더미스, 에피더미스는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자 여기서 이제 진피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인데 자 우리가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에터미 제품 중에 콜라겐. 아우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여기는. 저 이런 데나 처음 들었어. 제가 이거 줌 미팅으로도 한 4번 다른 센터랑 했는데 아무도 모르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에터미 콜라겐, 엘라스틴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말해주고 또 이제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간 제품 또 뭐 콜라겐에도 들어갔죠. 또 히알루론산이 또 많이 들어간 제품. 그렇죠. 더페이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자, 요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음성파에서 배운 건데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이거 따라하는 거 몇 번 하고 요거 기억해두세요라고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표피 관리할 때 두 개만 기억하시다 해서 각질 형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 그 다음에 멜라닌 형성세포 멜라노사이트 요거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읽기 하니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기억하라고 한 다음에 뭘로 넘어갔냐면요. 에터미 교육자로 넘어갔어요. 이거 아시죠? 여기 요거 있는 거 아셨죠? 원래 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교육자를 제가 진짜 꼼꼼하게 보는 타입인데 얘네를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넘겼어요. 근데 세상에 이번에 뷰티 아카데미에서 요거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 에터미 제품이 얘네들을 파이브로블라스트, 뭐 케라티노사이트 이런 것들을 타겟팅 하잖아. 요거를 이제 소비자하고 그냥 그 스킨케어 중에 짧게 말을 하죠. 짧게. 사장님 그래서 요게 요렇게 타겟팅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몰랐던 분들도 알려드리니까 그 요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 뭐 진피를 구성하는 게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걸 채우려면 어떤 제품 좀 쓰셔야 되고 평소에 이런 걸 알려드리니까 배워가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배워가는 느낌으로 좀 이제 같이 해봤었고요. 요것도 진짜 저희 팀장님들은 아직도 이거 모르시던데 베트남 분들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자 피부 장벽을 우리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아미노산은 뭐죠? 펩타이드와 펩타이드가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는 건데 펩타이드는 우리 뭐 전체 화장품에 많이들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중에서 NMF가 들어가 있는 제품 뭘까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피부 장벽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요. 피부 장벽에서 다른 성분들은 다 기름 성분이고 유일하게 NMF만 수분을 우리가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NMF가 가득 차 있어야 수분이 좀 잘 유지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NMF 어디에 있을까요? NMF 0번 베이비 NMF. 그러니까 저도 막 제품 자료 볼 때 베이비 NMF가 들어가 있다는데 말이 뭐 이래 어렵노? 이랬는데 요거를 제가 포함 주신 요거를 보고 나니까 NMF가 이래서 우리 피부 장벽이 중요하고 그래서 0번 앰플이 먼저 들어가야 되구나를 설명을 하니까 소비자들도 그러면 0번 보통 이모님들 오시면 일단 금가루 들어가고 2번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나이에요. 하실 거면 두 분이서 0번, 2번 사서 두 개 나눠라. 이거 먼저 쓰셔야 더 피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그걸 배워가시죠. 그래서 이걸 가서 요즘 세종에서는 이모들이 뭐 이것도 몰라 천년 모습인 줄도 몰라 그냥 NMF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게 뭔데 그러면 저 센터 가니까 알려주던데. 그래서 요거 조금 한참 이제 좀 써먹었었고요. 요런 것도 뭐 세라마이드 여기 색포관 지질은 세라마이드 들어간 제품 우리 뭐 많죠. 뭐 세라베베 그 다음에 더페인 그리고 더마시카. 그래서 보통 저희는 세종센터에서는 요즘에는 좀 피부 예민하시다는 분들 오면 속으로 조금 이제 이런 저 혼자 생각에 가소로. 왜 그러냐면 자기는 뭐 엄청 예민한데 오늘 병원을 막 다녀도 못 고쳤대.
근데 저도 이번에 배워보니까 예민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이 피부 장벽이 약해서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면 아 그래요? 그럼 세라마이드 있는 거 많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MF 연고를 많이 넣어주면 1, 2주 사이에 엄청 피부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결혼식하러 한국에 들어온 분이 계셨는데 결혼식 전에 한 달 동안 저희가 더페임이랑 앱솔루트랑 그 두 개만 계속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 끝나셨고 오늘부터 애터미 배우로 출근하세요. 이제 한 달 뒤에 독일 다시 넘어가시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그분도 처음에 엄청 겁을 내서 자기는 한국에 이제 강남에 병원 가야 된다 결혼식 전에 가지 말라 했어요. 가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때 저희 숙부분이 구현희 본부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피부가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피부 장벽을 고쳤더니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요즘 세종에서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식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제품에 대한 성분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강좌. 그래서 저희는 스킨케어라고 안 하고 스킨케어 강좌, 무료 강좌 해드려요. 배우러 오세요. 그러니까 배워가시니까 본인들도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배운 걸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도 한번 가보자고 쉽게 모시고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혹시? 저기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제가 일부러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임피리얼님께서 이제 좀 지식을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저는 애터미 안에서 지식의 저주에 걸렸어요. 왜냐면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가 이제 공대를 졸업해서 또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왔던 터라 직업병이 좀 있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설명할 때 좀 깊이 설명하고 깊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업병이 남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좋았어요. 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애터미 상업자분들 중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저런 정보까지 또 갖고 왔지?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 막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왠지 좀 일반인 분들이 여기까지는 공부 못할 건데 내가 대신 공부해서 앞에서 제품 강의를 하면 우와라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파고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쓸모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소비자 만나서 뭐 깊은 얘기 할 것도 아닌데 먹어봐, 써봐, 발라봐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저주에 갇혀 있었어요. 막 저는 제품 강의할 때 한 개 가지고 1시간씩 했어요. 저는 뿌듯해. 근데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와는 하는데 이 눈은 지금 깡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할 수 있었던 게 임페리얼님께서도 제가 또 이제 한참 좀 요거를 인지를 못하고 ABI 코스가 나왔을 때 정말 빡세게 준비했거든요. 저희 파트너들 이거 다 스케줄 다 짜주고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주말 다 반납하고 한 3박 4일 동안 프로그램을 다 짜서 이제 브리핑하려고 앉아있는 임페리얼님이 그날 그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물 한 잔 드시고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제발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냐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애터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애터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서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다시 자전거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런 지식의 조절을 벗어나야겠구나.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제가 그 전에 했던 스타일이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서 파인자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호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일어나는 역할입니다. 요 유튜브에 드신 영상.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친다면 효소가 없을 때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지만 효소가 있으면 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장황했어요. 장황했고 파인자임도 훨씬 뒤에 나와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효소가 3가지가 있는데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있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 이후에는 이 체내 효소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많이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효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돼서 온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지만 윗물이 안 좋은데 아랫물이 깨끗해지겠냐고. 근데 좀 길게 했어요. 지금은 빨겠지만 이것만 벌써 한 15분 했었어요. 이 내용까지만. 얼마나. 근데 저 속으로 엄청 뿌듯했지. 그렇죠? 이거 모르셨죠?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또 10분 내 효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컬러 푸드라고 해서 많이들 골고루 잘 챙겨 먹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생식으로 안 먹고 효소는 보통 38도에서 가장 이제 활성도가 높은데 40도가 넘어가면 죽어버린대요. 거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요즘 막 볶고 뒤지고 막 재밌으라고 대구포도 먹고 막 해서 깊이 아직 제품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 그죠? 서론이 길어. 그래서 막 하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애터미 파인애플 먹자. 근데 정작 본 내용은 딱 3장으로 끝.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까지 깊이 공부를 해야 되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셔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지치고 자꾸 이제 부담이 더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막상 하고 나니까 파트너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이걸 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이걸 하시려면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실제로 PB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페리얼님이 쓰잘데기 공부 좀 하지 마라! 한 다음에 제품 공부 스타일을 싹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자, 오늘 제품은 데일리 엑스퍼트 마스크입니다. 네, 그 원사에 해초 넣었고요. 거기에 대나무랑 텐셜 그리고 큐프라라고 모카 추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원사가 되게 좋아요. 해초 넣은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 물에 불리면 어때요? 찐득찐득한 거 나오죠. 그게 피부 장벽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초를 넣었으니까 피부 장벽에 좋다. 자, 그리고 종류 3가지 있어요. 촉촉 보습, 그리고 광채 브라이트닝, 그리고 영양 탄력. 그런데 영양 탄력에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탱탱해지고요. 광채 브라이트닝에는 그 저게 들어가 있어. 아니다. 맞나? 이제 공부도 깊이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제품 공부. 더 깊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죠? 그리고 깊이해서 뭐해.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애터미 공식 채널 가니까 59초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썼어요. 59초 설명. 59초 설명에 이은경 이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큐레이터 분들이 이렇게 59초 안에 이 제품을 설명해 놓은 것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요것만 기억하고 요것만 얘기하자. 그래서 요즘 저희는 세종에서는 제품 공부가 굉장히 좀 쉬워졌다. 근데 물론 이제 해모임과 앱솔루트의 역사는 조금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제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깊이 공부하는 건 좀 힘들고 어차피 할 필요도 없어요. 7월 2일이었나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원데이 세미나인데 원데이 세미나에서 사업 설명 부분 다 드러내고 오로지 제품만 소소한 클래스. 그래서 이제 제품 공부는 저희도 ABI 사업자들도 ABI는 그냥 매주 들으면 너무 좋은 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은 제품을 어차피 픽해주니까 그거는 저는 운전하면서 들으라고 해요. 앉아서 듣지 뭐 시간 아깝다고. 그냥 듣고 그 다음에 굿모닝 애터미 제품 공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세미나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로그 애터미 인스타로그 다들 아시죠? 인스타로그에 보면 다 문구도 다 예쁘게 정리해 놓잖아요. 그거 그냥 리그램으로 퍼가서 보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 공부 저는 깊이 하라고는 안 해 대신 요 내용만 알고 나가셔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품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이제는 뭐 제가 쓸 일이 없어서 이제 저의 그 사업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매출이 한 250% 정도 증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제 시스템과 기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포항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포항에 있었던 스폰서님들이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이 조금 덜 되셨어요. 사람적으로 기본이 덜 됐다는 게 아니라 애터미 사업적으로. 왜냐하면 우산을 씌웠어요. 우산 씌우기 뭔지 아시죠? 내가 내 위에 스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파트너들 스폰서 연결 안 해주는 거. 이거를 한 2년 넘게 겪었는데 문제가 그러면 어차피 애터미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본사 시스템이 이런 센터가
또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센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일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 상태에서 중국에서 9개월, 베트남에서 한 7개월 정도 애터미를 알렸었고요. 근데 참 운도 지지리도 없죠. 요 코로나 터진도 둘 다 못 갔는데 베트남 아직도 오픈도 안 됐어요. 그죠? 여튼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살고자 그 위에 직대수 포너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냥 그 본사에 그분의 센터를 물어봐서.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이제 그래서 한 2달 왔다 다녔어요. 센터에서 찾아갔다가. 근데 저는 그때 딱 생각한 건 뭐냐면 원칙 중심이라고 하던데 애터미는 정말 원칙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이분들하고 사업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뭐 도움이 되고 안 돼. 저는 스포너님들을 볼 때 이분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안 가져요. 그죠? 회장님도 이 사람의 장점 한 가지만 보고 하는 사업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저희 스포너님들을 따지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우산 씌우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됐다. 이거는 나를 비롯해 앞으로 오는 내 파트너들 다 죽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저차에서 이제 세종으로 오게 됐어요. 세종.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아침 조회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시스템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여기에도 물론 시스템이 돌아가고 저희 정말 애터미 사업 어떻게 보면 챗바퀴랑 똑같잖아요. 계속 똑같아요. 반복. 그런데 참여를 했고 저는 예전에 과거에 포항에 있었던 센터 분위기는 너무 가족 같았어요. 물론 애터미에서 정도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돈 벌러 왔잖아요. 사업하러 왔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가족분들한테 더 못하지 않으세요? 가끔. 그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요양병원 원장님께 비결을 물어봤대요.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대요. 우리 고객들을, 우리 환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마라. 남이라 생각해라. 가족한테 제일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무슨 지금 생각하면 시잘데기 없는 감정 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 자꾸 애터미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막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파트너들도 그렇고 다 그냥 시스템으로만 놓고 제가 관여를 안 해요. 자, 이 말이 뭐냐? 저는 세미나장 갈 때 단 한 번도 제 파트너를 태워서 안 갔습니다. 세종 오고 나서 지금 8개월 동안 다 알아서 오라고. 선생님 알아서 오세요. 저는 세미나장에 늦어도 8시 전에 도착하거든요. 저는 이때 가야 되니까 나 당신 못 태워 간다. 알아서 오셔라. 소비자들한테도 전 그렇게 얘기해요. 소비자한테. 물론 이제 세종하고 세미나장이 가까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포항에 있을 때부터 8시를 넘긴 적이 없어요. 도착 시간을. 그럼 포항에서 4시에 출발해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과 이제 기본 자세인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내가 해줘도 되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시켜버렸어요. 근데 저도 엄청 마음이 아팠죠. 저도 이런 분위기 있다 왔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아직 그래 혼자인데 제가 올해 그 총각인데 43살이거든요. 되게 어려 보이죠? 네. 어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냥 동안인분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33인데 막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혼자니까 이분들 아침에 뭐도 챙겨줘 내가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는 제가 도시락을 다 쌌어요. 한 8명 거를. 오리 불고기부터 그 세미나장에서. 그런데 요즘에 생각을 고쳐먹은 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리더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시는 파트너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듯이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내색 안 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내 파트너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지. 조금 더 사람 데리고 올 수 있겠지 했는데 어느 날 자꾸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팀장은 혼자니까 그럴 수 있다. 혼자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너는 혼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핑계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되게 억울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은 죄송해요 저 혼잣말 지금부터 자기들은 이미 가족들이 있어 근데 나도 사실 나도 세미나장 가기 전날 내가 오리 불고기 안 하고 있으면 나도 데이트라도 했지 나도 데이트하고 나도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지금 하는데 마인드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장님 저는 결혼을 포기하고 사장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본인들이 직접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실 분 하시고. 왜냐면 임피를님이 요즘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회장님 강의 때도 그랬잖아요. 조개 속에 진주 찾기라고. 임피를님도 그 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 시스템과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 하지 마라. 냅둬라. 냅두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조개 속에 진주 찾기인데 중요한 것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빨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냅둬라. 그냥 징검다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12시에서 자리에서 카톡방 올렸죠. 저희 팀장 이상방. 우리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저는 아직도 막 여기가 찌릿찌릿해. 내가 징검다리가 되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징검다리 되더라도 요 밑에서 키워놓으면 내 한 줄을 빡빡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님 바보신가? 그럼 요 사람 계속 키워야지. 여기 안 도와줄 거잖아. 이미 넘어가 버리 생장점이 내려가 버리면 그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좀 그런 마인드. 내가 구태여 다 안 해주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본인들이 하게끔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충격 먹은 게 제가 한 4개월 동안 밥을 해서 세미나장에 갔더니 제가 어느 날 저기 어디야 포항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참여해야 됐었어요. 그날 저희 팀 개판 났었대요. 뭐 서로 간식 준비, 밥 준비 이런 것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곧 올 연말 지나고부터 해외로 나갈 건데 내가 없을 때 현장을 지킬 리더분들을 키우려면 이분들에게 일을 분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위에 분들은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판매사 분들 중에서 팀장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전에는 나한테 뭐 과일 싸오라 말도 안 했는데 과일 좀 싸올래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되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폰서님들 저도 그런데 그런 말에서 입만 아플 것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네. 진짜 이분은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겠다라는 파트너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에 충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은 임페리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하루에 100명 3개월만 만나는 거. 이거를 6개월 정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제가 아까 막 이상한 거 막 준비하니까 임페리얼님이 시작되는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임페리얼님이나 저희 직대 선포너님들 본부장님 총장님하고 상담할 때 상담할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고. 왜? 이것만 하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세종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로드를 안 띄었어요. 저는 세종 갔을 때도 세종이 시장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 확신이 안 서니까 찜질방을 일단 잡았어요. 그냥 집을 바로 계약하면 내가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한 2달 정도 생활하면서 쭈삣쭈삣 다니는데 이제 찜질방 생활이 끝나고 이제 원룸을 하나 잡았습니다. 임페리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50명 이상 로드 띄어라. 그거 사진 찍어라. 이거 못하면 너 센터 출입 안 시키겠다. 멘붕. 나는 방까지 잡아라. 그 전에 말했으면 그래요? 나 내려가지 뭐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저도 아직 애터미로 이렇게 완전히 몰입이 안 됐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어쨌든 하루에 50명한테는 돌렸어요. 돌리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파트 단지에 한 4시 되면 그 등하원하는 그 어머님들 거기서 한 30명한테 쭉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게 로드를 띈 거죠. 그죠? 할당량만 채운다고. 근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먼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한테 베트남 팀장님 2명 있다고.
이분들이 로드를 같이 뛰었거든요. 세종에서 뛰었는데 한국어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좀 요런 말씀은 조금 비하성 말씀이어서 제가 참 그렇긴 한데 약간 서구 좀 노랑머리 이쪽이 피부 하얀색 쪽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피부 스킨케어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좀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좀 이제 베트남 분들인데 두 분 다 좀 피부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새까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 둘 다 좀 이런 말씀도 또 드려야 되구나. 저희 팀 촬영을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위에 송 팀장님이 먼저 베트남 팀장님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김 팀장님이 있는데 여기는 10살, 7살. 여기는 13살 그리고 0.5살. 이분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이 기본을 저희가 했잖아요. 기본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생기더라고요. 소비자가 딴 거 안 하고 옛날에는 뭐 법무 들어가지고 가서 뭐 애터미 사업 설명할 거라고 그 5분 마케팅 플랜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뭐 했는데 우리가 저희는 그냥 무조건 명함만 돌리고 다녔어요. 명함 돌리고 다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더니 이분은 작년 12월에 출산했는데 출산하기 3일 전까지 로드 뛰다가 들어갔다가 조리 2주 하고 다시 나오셔서 이번에 팀장 가셨어요. 애 7개월 차에 7개월 차에 팀장 가셨고 한국 사람 4명 데리고 로드 뛰어서 그리고 요분 또 한국 사람 4명 데리고 이렇게 해서 팀장을 가셨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좀 암담했어요. 사실 베트남을 저랑 같이 6개월씩 뛰다가 오셨던 분들인데 한국에서 아무런 매출이 안 올랐어요. 1년 반 동안 절망적이었는데 하루에 100명씩 3개월 뛰는 것을 딱 하고 나니까 소비자가 엄청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구 포항에 사시거든요. 세종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원룸을 잡더라고요. 숙소를 처음에 모텔에 갔는데 그 돈보다 원룸 잡아놓고 수시로 오겠대요. 그래서 두 분 다 1박 2일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당일치기로 한 번 오세요. 이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 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오시는 사실 이분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케어를 못해요. 사실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분들 그대로 그냥 시스템에만 다 놓고 있어요. 시스템에. 그래서 저희는 이 신규분 들어오면 저희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명단 작성 안 해요. 하긴 하죠. 성공의 팔짱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저는 속으로 저 명단 빨리 박살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해봤자 어징하는 분 아니면 명단 가지고 사업 못 하잖아요. 명단 박살나자마자 사장님 로드 뛰러 가시죠. 로드 뛰러 가시죠. 처음에는 잘 안 가시는데 그냥 그러면 뒤에만 서 계셔라. 제가 로드 뛰겠다. 같이 서 있어라. 한 번은 로드를 계속 뛰니까 그냥 소비자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정말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페리얼님이 시작되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하셨구나. 이것만.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좀 기본에 정말 충실한. 또 회장님도 이번에 그러셨잖아요. 좀 직급 도전 같은 거 나중에 좀 미루고 건강한 도전. 하루에 100명한테 전달하기. 건강한 도전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런 도전에 좀 탄력을 받고 있어요. 이런 도전. 무조건 내가 오늘 그리고 저희 전단지 이제 다시 나오긴 나오는데 40원짜리 나오잖아요. 그것도 돌리기 좋고 저희는 요즘 어떻게 돌리냐면 애터미 데일리 앱에 나만의 카탈로그 만들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좀 전단지 돌려요. 그래서 저희는 딱 할당량 저는 계속 부담을 주죠. 사장님 오늘 센터에서 센터 링크로 50장 뽑았는데 이거 다 못 돌리면 정말 좀 그렇겠죠. 막 하면 이제 어쨌든 이분들이 나가셔서 인증샷을 다 찍어보세요. 근데 인증샷 찍으면 좀 이게 뭔가 감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하루에 50군데 넘게씩 로드를 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방문 업체 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방문한 업체 리스트 이렇게 적고 방문 날짜를 적으라고 해요. 방문 날짜.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근데 회원가입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4개월 정도 했어요. 저는 요즘에 못 나가요. 임페리얼님 말씀 딱 맞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3개월 이상 못 한다. 저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요. 사실 계속 스킨케어 하는 거. 센터로 계속 스킨케어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계속 현장에 나가 있고 또 이분들 밑에 분들이 이제 로드를
언제부터? 7월 달부터 뛰기로 하셨어요. 이제 기본 교육 끝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너무 싫었죠. 너무 싫었고 놀라운 것은 저희 팀뿐만 아니라 세종에 오는 또 다른 팀들이 계세요. 그 팀은 국장님, 본부장님이 모두를 뛰시거든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려도 한쪽이 와장창 다 무너지셨는 팀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고 본부장님, 국장님이 각 잡고 5개월 딱 모두 뛰시니까 거기서는 벌써 신규 팀장이 2명 나왔어요. 5개월만. 네,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좀 속상한 게 이 본부장님이 자기 산하 팀장님 8팀을 전담 TF팀을 꾸려서 세종으로 투입을 시켰어요. 다음 뛰어가.